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무료기획과 안재서 기관입니다. 네, 상수 분야 탄소 중립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기후변화 및 국제정책, 그리고 국내 탄소 중립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상수도 시설 탄소 배출 현황, 그리고 상수도 탄소 중립 추진 방안에 대해서 광역 상수도 그리고 지방 상수도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기후변화 및 국제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화석연료의 사용 등으로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만 해도 지구 곳곳에서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지금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겨울 같은 경우에 텍사스 지역에 한파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서유럽 쪽에서는 1,000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한 200여 명이 사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여름에 폭염으로 공식적으로 54.4도라는 굉장히 높은 기온을 기록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후변화에 지금 비껴나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섬진강에서 홍수가 나서 굉장한 이제 수해 피해를 입은, 그래서 소떼가 지붕 위로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일수의 변화입니다. 현재 폭염 일수가 한 1년에 10일 정도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방출된다면은 2070년 이 정도 가면은 한 달 정도 폭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온실가스입니다. 이 온실가스의 배출량 추이가 지금 왼쪽 그래프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1990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9,200만 톤이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 온실가스가 쭉 상승을 해서 2018년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8년에 7억 2,760만 톤 정점을 찍고, 2019년 지금 그래프는 없습니다만 2020년까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보시면 1990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한 2.5배 정도 이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지금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2015년에 파리에 모여서 파리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파리 협정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구 온도의 변화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모두 다 협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2도씨 이내로 줄여야 되고, 목표는 1.5도씨 이내로 줄이자, 이런 목표를 지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20년 10월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탄소 중립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으로는 탄소 중립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21년 올해 9월 24일에 제정을 했고요. 내년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으로도 지금 내년도에 탄소 중립 예산을 확대 편성을 하고, 기후 대응 기금을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하여 저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이란 무엇이냐?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남은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이라든지 이런 데로 흡수를 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을 보시면 넷제로 개념도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넷제로라기보다는 약간 사업장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넷제로 개념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왼쪽에 있고요. 신재생 발전량이 있는데 우리가 온실가스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그런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태양열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 이런 양을 그 신재생 발전량으로 상쇄를 하게 된다면 그 넷제로를 사업장 단위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2050년까지 가는 중간 단계로 2030년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어디까지 감축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목표를 이제 세계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목표를 수립을 하여 유엔에 이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밑에 표를 잠깐 보시면은 최초 우리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 게 2015년 6월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2030년에 BAU 대비, 그러니까 BAU라고 하면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그 개발 그 경제 선장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 그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8억 5,100만 톤이었다면 이것과 대비해서 우리가 2030년을 37%까지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 감축량 절대적인 감축량 자체는 저희 뭐 동일합니다만 이것을 30년 BAU가 아니라 2017년 대비해서 24.4%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 감축 목표 NDC를 가지고는 우리가 205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NDC를 상향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 지금 올해 10월달에 NDC 목표를 상향을 하였습니다.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상향 목표 내용은 어떠냐면 2018년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에 온실가스가 배출이 지금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을 찍고 서서히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2018년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2030년에는 이 최대치 기준 대비 40%를 절감하겠다. 그래서 감축 후의 배출량이 4억 3,600만 톤까지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목표가 지금 요 15년치 같은 경우는 BAU 기반이었고 19년치하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17년 대비 24.4%였고요. 이거 18년 대비로 보면 한 26.3% 정도 됩니다. 26.3% 줄이겠다는 것을 40%까지 줄이겠다는 걸로 굉장히 큰 퍼센트로 지금 저희가 감축 목표를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많다, 뭐 산업계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NDC 상향 목표에 대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COP26에서 발표를 했고요. 올해 12월까지 유엔에 상향안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정책 방향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라든지 높은 무역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불가피하다,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저희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1년 올해 환경부 업무 계획에도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기술 생태계 조성, 그리고 기후 위기 적응 및 공정 전환 이렇게 지금 3대 정책 방향을 수립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물관리 분야 같은 경우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지금 세 가지 물 절약 재이용 활성화, 물 흐름 전 과정에서 탄소 저감, 재생에너지 육성 및 탄소 상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물을 생산할 때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물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물 사용 과정에서 낭비되거나 이런 낭비 요소를 줄여서 에너지를 이제 적게 쓰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겠다.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뭐 태양열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수열 에너지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수도 시설 탄소 배출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 1년에 115만 톤 정도 이렇게 CO2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전력량으로 치면은 2,475기가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온실가스 배출 내용을 이 전체적인 상수도 처리 과정을, 상수도 생산 전 과정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정수 처리 과정, 그러니까 착수지부터 침전 여과, 고도 처리, 활성탄 여과, 정수지를 거치는 이 정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한 3.95%, 그러니까 5%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다 취수 도수라든지 송수라든지 이런 물을 이송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펌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데서 대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취수 도수라든지 송수 이쪽에 펌프 에너지 절감하는데 저희가 힘을 쏟게 되는 거고요. 정수 처리 과정 이쪽은 약간 넓은 부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쪽으로 저희가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 중에 죄송한데요. 저 마이크를 이렇게 좀 들어보세요. 너무 소리가 작게, 아니면 빼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너무. 그럼 구체적으로 광역 상수도 분야의 에너지 절감 방안입니다. 지금 저희 탄소 중립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말씀드렸는데, 에너지를 절감하는 내용,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에너지 절감 부분입니다. 지금 AI 정수장을 도입을 하고, AI 정수장을 도입을 해서 자율적으로 정수 처리 공정 운영을 자동화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리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저효율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변경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관로상 설비 펌프를 개선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돗물 전 생산 공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야가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인데, 지금 정수장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됩니다. 재생에너지란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처럼 사용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라든지 바람, 태양처럼 사용을 해도 계속해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입니다. 보시면은 광역 상수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수열 에너지, 소수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 분야입니다.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광역 상수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 광역 상수도의 탄소 중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방 상수도로 확대를 해갈 계획입니다. 보시면 시설 특성은 굉장히, 지금 지방 상수도 시설 총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한 2,000기가가 넘는 상황인데, 설비 특성이 취수, 정수, 송수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지만, 또한 입지 특성에 따라서 풍부한 재생 에너지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저희 지금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지방 상수도 탄소 중립 기본 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탄소 중립 모델을 제시하고 어떤 시범 사업이라든지 확대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전체 이제 자료를 저희가 좀 조사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할 것인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저희 에너지 절감 이제 시설들을 도입하는 경우에 연간 한 85기가와트 정도의 에너지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태양광 에너지만 우선 분석을 했는데,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연간 한 85기가 정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 진단을 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요 땡땡 정수장 같은 경우에 40만
제곱미터의 시설 용량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현장을 가서 살펴보았더니 펌프 용량이 부적정해서 펌프 효율이 지금 한 35%에서 57%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응집기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 송수 펌프를 고효율 펌프로 교체해서 개선 35%의 효율 나던 것을 80% 정도 효율을 높이고 고효율 응집기를 교체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추진을 한다면 연간 한 3,900메가와트 정도의 절감이 가능하고 절감액 금액으로는 4억 7천만 원 정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도 내용을 보시면 여긴 조금 작은 소규모 정수장인데요. 마찬가지로 펌프 효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부분들을 고효율 펌프로 교체하고 변압기라든지 전동기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는 경우에 한 749메가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 8,200만 정도 절감액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 태양광 에너지를 침전지 및 해수조 상부에 혹은 건축물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에 연간 한 506메가 정도의 재생에너지, 그 태양광 에너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열 에너지 같은 경우, 네, 냉난방 설비를 수열 에너지로 전환한다면 한 42메가 정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 상수도 맞춤형 탄소 중립 표준 모델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마련을 해서 지방 상수도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자체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상수도는 타 기반 시설 대비해서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탄소 발생을 저감할 필요가 있는 시설이고요. 향후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 외에도 고효율 설비 기술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물 수요 관리를 통한 물 생산량 절감, 그리고 마이크로 풍력이라든지 소규모 소수력 발전,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지혜 서의원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안 계시나요? 네. 그러면 저쪽 잠시만요.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오셨는지 소속하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시 명동 정수과장 신현동입니다. 발표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탄소 중립 그 정책하고 연관된 거죠. 그 정수장에 보면은 부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를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지금 탄소 중립, 지방 상수도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서 시범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설계를 좀 끝내놓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것을 꼭 이렇게 정책 자금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보다도 요거를 어쩜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수장에서 해가지고 요거를 그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그냥 꼭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어떤 그 일반 그 사업과 같이 좀 더 그 사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그 좀 활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지금 아까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직접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 같은 것들 표준화해서 모델 만들고 지침 같은 것들은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할 계획인데요. 제도 개선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 지금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우리 안지혜 서기관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드리고요.